투자의 진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달릴까 말까 송다음입니다. 안녕하세요. 엠베인골드 김진호 매니저입니다. 네, 오늘 좀 바쁩니다. 저희가 볼 종목이 너무 많아요. 네. 거의 뭐 사실 시장에서는 오늘이 옵션 만기일이라고 해서 걱정하신 네. 분들 참 많았을 텐데 달릴까 말까 보셨던 분들은 오늘 거의 축제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종목부터 목표가 터치한 종목 리뷰를 해볼까요? 일단 3일 전에 목표가를 터치했는데 최근에 수익 난 종목들이 너무나 많아서 리뷰를 네. 못한 종목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경남제약부터 하나씩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경남제약 같은 경우는 태반 주사제 관련해서 또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네. 또 태반 주사제가 코로나19와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그에 따른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또 BTS 효과가 올해 말까지는 계속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목표가를 터치를 했습니다. 목표가를 제가 10,000원을 잡아드렸었는데요. 1,900원까지 급등이 나오면서 충분히 수익 실현하시는데 문제가 되지 않았을 거라 판단이 되고요. 20% 이상의 수익을 챙겼을 거라 이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리뷰할 종목들이 많아서 또 빠르게 다른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루트로닉이라는 종목도 제가 최근에 지금 4거래일 만에 이제 급등이 나왔는데요. 피부 미용 관련해서 또 국내 1위 의료용 레이저 기기 업체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코로나19 여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모멘텀이 지속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었고 오늘도 장중에 이제 급등이 나와서 8,180원까지 급등이 나왔어요. 목표가는 제가 7,300원 라인대를 잡아드렸기 때문에 지금도 목표가 바로 위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익절가는 7,300원 라인대 목표가를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다시 오늘의 고점 라인대를 목표가를 잡고 차분하게 수익률 극대화 전략을 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도 4거래일 만에 바로 이제 목표가를 터치하고 급등 수익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루트로닉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말씀해 주셨다시피 오늘 끝까지 상단 올렸던 만큼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목표가로 또 설정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럼 루트로닉은 조금 더 우리가 길게 봐도 되는 걸까요? 네, 루트로닉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목표가를 이미 터치했잖아요. 제가 네. 항상 말씀드렸던 게 목표가를 항상 올라가 버리면은 목표가를 익절가를 잡자라고 말씀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7,300원 라인대를 익절가 잡고 목표가는 오늘 고점 돌파 여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고점 또 돌파한다, 8,000원 이로 안착한다라고 했을 때 또다시 8,000원을 익절가를 잡고 계속해서 수익률 극대화 전략을 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는요, 또 수소차 관련주들이 정말 잘 갔는데 네. 저희가 달릴까 말까에서 미래차 그리고 또 네. 미래차 안에서도 수소차 이 이야기를 참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 종목들 다 올랐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제가 미래차 관련해서 뭐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네. 최근에 수소차 관련 종목들을 계속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관련 종목들이 아주 초급등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제일 먼저 말씀드렸던 뭐 JNK 히터부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뭐 수소 충정소 인프라 구축의 가장 큰 수혜주가 될 수 있고 또 그리고 도시가스 개지를 통해서 수소를 생산하는 업체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오늘 뭐 거의 장중에 상한가 언저리까지 급등이 나와주고 있고요. 네. 지금도 24% 이상의 급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제가 목표가를 5,700원 라인대를 잡아드렸는데 당연히 목표가는 훌쩍 뛰어넘은 상태고 32% 정도의 수익이 나와줄 거라 지금 판단이 돼요. 그래서 목표가 익절가를 다시 잡아드리겠습니다. 사실 목표가는 5,700원 잡아드렸지만 6,000원 라인대를 익절가를 잡고 편안하게 홀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다시 계속해서 상승이 나왔을 때 다시 이 자리에서 익절가를 높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최근에 봤던 종목이 바로 효성중공업입니다. 네. 그때도 제가 달릴까 말까 해서 네. 효성중공업은 무거운 거 아니에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6월 9일에 매수하고 오늘 또 목표가를 터치했습니다. 이거는 뭐 2거래일 만에 목표가를 터치했어요. 그래서 네. 20% 가까운 수익이 났을 거라 판단이 되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목표가를 21,000원을 잡아드렸습니다. 수소 충정소 부분에서 우리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업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대장이 될 수 있는 종목인데 그렇게 무겁지만은 않다라고 말씀드렸고 또 상승이 나왔을 때 가장 크게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설명드렸었는데 오늘 장중에도 한 16% 이상의 급등이 나왔었고요. 목표가는 제가 21,000원 라인대를 잡아드렸습니다. 그래서 수익을 챙기신 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을 거라 판단이 되지만 혹시 홀딩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2만 원을 익절가를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목표가는 22,000원 라인대를 잡고 대응하시면은 편안하고 또 수익을 극대화 전략을 취할 수 있을 거라 판단이 됩니다. 네, 에코바이오도 마지막으로 네. 한번 좀 확인해 또 볼게요. 수소차 관련해서 지금 유일하게 크게 상승이 나오지 않은 종목은 에코바이오인데요. 네. 그래도 오늘 장중에 거의 10% 가까운 수익이 났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은 목표가는 터치하지 않았지만 익절가를 잡아드리려고 이 종목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에코바이오 같은 경우는 목표가는 7,950원을 잡아드렸지만 지금
종가상요 7,200원 라인대를 익저가를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매수한 이후에 한 5% 이상의 수익은 될 것 같은데 지금 그 섹터 안에서 순환매가 돌고 있기 때문에 익저가를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요, 유튜브 채팅방이 참 뜨겁습니다. 네. 오늘 아무래도 수익을 내신 분들 상당히 좀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동안 알려주셨던 네. 종목들, 그리고 또 이달 들어서 알려주셨던 네. 종목들도 한번 수익률 체크를 해볼게요. 예, 제가 지난주에 한번 수익률을 다 총 집합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주일 동안 좀 변동상이 생겨서 다시 한번 표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전일 추천드렸던 나무기술과 인터플렉스까지 이제 모아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약간 수정이 안 된 부분도 있어요. 뭐 제테마 같은 경우도 오늘 또 급등이 나와서 뭐 상한가 언저리 가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급등이 나왔던 종목들 또 말씀드렸죠. 아까 이노메트리도 계속해서 뭐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요. 아까 루트로닉도 마찬가지로 22%의 수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모든 종목들이 지금 86종목이 되는데요. 근데 평균 수익률, 종목당 뭐 손실난 종목까지 다 더해서 평균해서 수익률이 20% 이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확률이 91%. 사실 종목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확률이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률은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91.89%까지 수익률이 올라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누적 수익률은요. 지금 86개의 종목 기준으로 1,638%가 됩니다. 그리고 목표가를 돌파한 종목이 86종목 중에서 68개의 종목이 되고요. 손저가 이탈한 종목은 6종목입니다. 그리고 홀딩 중인 종목이 12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평균 거래일수, 목표가까지 터치하는 데 시간, 그리고 또 수익이 나는 시간까지 더했을 때 어떤 종목은 다음 날 또는 뭐 일주일 걸린 시간이 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봤을 때 3, 4거래일, 3.5거래일 정도가 걸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데이터를 보여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떤 것보다 어떤 보여주기 위한 수익률이 아니라요. 확실하게 이제 확률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때그때 시장에 맞는 종목들로 급등이 나오기 직전에 매수하는 게 가장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참 많은 네. 종목들을 그동안 다뤘었고 수익률도 좀 많이 생겼었는데 많은 분들 참 궁금하시겠지만요. 저희가 오늘 또 알려드릴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오늘 먼저 네. 저희는 또 첫 번째 섹터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서 저희가 한번 볼만한 섹터는 어떤 섹터가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섹터는 제가 아까 수익 실현했던 종목들을 말씀드렸는데 바로 수소차 섹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수소차 섹터 아무래도 오늘 정말 네. 잘 움직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수소차 섹터 지금 타이밍에서 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요? 지금은 멈춰야 됩니다. 수소차 섹터 멈추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너무 많이 올랐나요? 네, 일단 독일의 국가 수소 전략 합의에 따라서 이제 국내 수소 경제에도 계속해서 활성화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수소차 관련 종목들이 오늘 아주 강하게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미래차 관련 종목 안에서도 순환매가 돌고 있기 때문에 마치 전일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 종목을 안 사면 큰일 날 것 같은 상황이었고 네. 또 뭐 일주일 전만 보더라도 IT 종목 안 사면 큰일 날 것 같은 시장이었는데 순환매가 그만큼 빠르게 돌고 있기 때문에 또 자칫 잘못 지금 신규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또 윗꼬리에 물려서 또 장기간 또 고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미래차 안에서도 우린 계속해서 봐야 될 섹터인 건 맞고요. 수소차도 맞지만 제가 그 전에 튀기 직전에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미래차 또 수소차 관련 종목들을 언급을 해드렸고 남들이 지금 사고 싶을 때 우리는 이제 매도하는 전략 또 홀딩하고 계시는 분에 한해서 익절가를 다 잡아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수소차가 아니라 오히려 지금 아직 또 급등하기 직전인 그 섹터를 말씀드리고자 수소차는 멈춰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섹터별 순환매가 돌기 때문에 정말 빠르게 좀 움직이는 시장이다라고 체감을 많은 분들이 네.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소차에 대한 대안으로 우리가 네. 어떤 종목을 볼 수 있을까요? 수소차 대안으로요. 뭐 미래차의 항상 안에 범주 안에 네. 있는 겁니다. 바로 자율주행 관련 섹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종목 바로 한번 오픈해 네, 주시죠. 자율주행 관련해서 가장 뭐 대장이 될 수 있는 종목이에요. 많이 아시겠지만 모바일 어플라이언스입니다. 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대장주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어떤 모멘텀들이 있어서 자율주행차와 관련한 대장주로 묶이는 좀 궁금하네요. 일단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같은 경우는 일단 자율주행의 핵심인 ADS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네. 그리고 또 국내에서 유일하게 BMW와 아우디에 납품을 하고 있고요. ADS뿐만 아니라 지능형 HUD,
블랙박스까지 납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율주행차에 초점을 맞춘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4년도에 설립이 됐었는데 16년도부터 BMW에 납품을 하고 있고 그만큼 자율주행 부분에서 기술력이 입증된 기업이다. 제가 이 자리에서 뭐 코리아 FT도 말씀드렸었고 에이테크 솔루션도 자율주행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또한 그 자율주행 관련해서 가장 핵심이 되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그래서 ADS에 대해서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잠시 그림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뭐 차세대 ADS 기능을 갖춘 기업이고요. 그리고 또 하이빙 경보, 졸음 방지, 뭐 교통 표지판 인식, 뭐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사실 뭐 졸음 방지도 차간 거리 측정, 그리고 차선 이탈 경보, 그러니까 차선을 이탈했을 때 뭐 핸들이 네. 울리거나 아니면 경보음이 울리거나 졸음 방지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사실 핸들이 흔들리고 경보음이 울려도 사실 졸리면 차를 세워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죠? 맞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ADS 기능들이 있지만 뭐 추돌 방지 기능도 있고요. 추돌할 것 같으면 차가 알아서 멈춰주는 기능도 있고 그래서 자율주행 관련해서 ADS가 가장 핵심이 되는 섹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것을 납품하는 기업이 바로 동사인 모바일 어플라이언스고 BMW와 아우디에 납품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지금도요 자율주행차 운전하고 있는 좀 지인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세 가지와 관련한 기능을 갖춘 차들이 상당히 많은데 네. 이 위에 있는 세 가지는 아직 많이 네. 보급이 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 부분을 모바일 어플라이언스가 제작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네. 조금 더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를 우리가 오늘 매수를 해도 된다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네. 저희가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도 세워봐야겠죠. 네, 일단 뭐 수소차와 또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에 네. 비해서는 비교적 오늘 쉬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현재가가 3,615원 라인대를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차 관련 안에서 사이클, 순환매가 돌고 있다는 관점에서 다시 한번 자율주행 관련 종목을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현재가 기준에서 목표가는요. 바로 전고점 라인대를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00원 라인대를 목표가를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대도 최근에 이 박스권 라인대의 하단선인 3,250원 라인대를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기 때문에 오후장에 시장의 변동이 좀 확대되고 있는데 약간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2분 아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가 크지 않습니다. 4,000원 라인대 한 10% 정도 좀 이상 될 것 같은 수익인데요. 편안하게 4,000원까지 홀딩 전략을 취하시면은 지금 시작은 올라가는 종목들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 차례를 기다리는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 좀 그리고 숨고르기 양상이 나왔을 때 매수 전략을 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를 가져오셨습니다. 목표가 4,000원 설정해 주셨고요. 손절가는 3,250원 나타내 주셨으니까 잘 기억하셔서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섹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어떤 섹터 볼까요? 자, 두 번째 섹터는요. 여기 잠깐 방송국 건너오는데 너무 덥더라고요. 오늘 진짜 더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여름 수혜주 섹터를 가져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하셨을 것 같아요. 날이 특히나 네. 올해는 유난히 덥다라는 이야기가 뭐 매년 나오곤 있습니다만 정말 덥다고 하거든요. 여름 수혜주 네. 지금 타이밍 달려야 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요? 지금은 달려야 됩니다. 여름 수혜주 달리자라는 의견 주셨는데 이제 진짜 덥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정말 덥더라고요. 그래서 네. 깜짝 놀랐어요. 잠깐 저는 보통 차로 운전을 해서 사무실에서 잠깐 방송국 올 때 횡단보도만 건너는데 네. 너무 더워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여름이 시작인데도 너무 더워서 올해 최대 폭염이라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그 전에 뭐 오텍이라는 종목도 설명해 드렸고 캐리어 에어컨을 하고 있는 그리고 또 후성 넷맥가스 1위 업체인 후성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후성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지금 상승 랠리가 이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관련해서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는 종목 한 종목을 소개해드리고자 여름 수혜주 바로 달리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여름 수혜주 안에도 종목이 정말 네. 많잖아요. 뭐 아이스크림과 관련해서 네, 맞아요. 뭐 빙과 빙그레도 관련. 꼽히기도 맞아요. 하고요. 또 요즘에 이제 창문형 에어컨에서 이런 종목들, 전자기기와 관련한 종목들도 강세를 보이는데 오늘 그럼 저희가 볼 종목은 네. 뭔가요? 제가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요. 네. 여름 수혜의 가장 또 핵심이 될 수 있는 종목인 신일전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네. 신일전자 그럼 대장주로 보면 되겠죠? 사실 대장주는요. 네. 파세코라고 보시면 좋을 것 아. 같아요. 그래서 창문형 에어컨 관련해서 파세코가 원래 네. 대장이었고 여름 수혜주 관련해서 가장 핵심이 되는 종목인데 신일전자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출시를 했습니다. 창문형 에어컨을 출시했고 또 올해부터 이제 롯데 홈쇼핑에 이제 공식적으로 런칭을 했는데요. 그 외에 신일전자에 지금 사진이 나왔는데요. 네, 창문형 에어컨입니다. 그래서 보통 5평 이내에서 실외기가 필요가 없고요. 네. 또 셀프 설치가 가능하고 배관이 필요 없기 때문에 사실 가정
가정에서 방마다 에어컨을 설치하기가 쉽지가 않았고 네. 또 이사할 때 사실 그 실외기 때문에 오히려 더 교체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게 또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창문형 에어컨인데 5평 이내에서 또 자취방에서든 또 각자 방에서 시원하게 취할 수 있고요. 또 네. 소비 전력부터 낮기 때문에 전기세를 좀 절약할 수 있는 굉장히 획기적인 상품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부터 파세코가 여름 수혜주로 가장 강하게 상승이 나왔었는데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여름 수혜주다, 신일전자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동사에서 취급하고 있는 에어 서큘레이터가 출시한 지 3주 만에 최근에 5만 6천만 대를 판매를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름 수혜주 또 실적으로 뒷받침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창문형 에어컨을 출시를 했고 그에 따라서 실적 모멘텀 또한 실적 턴 어라운드 또한 기대가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여름 수혜주 중에서 살짝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살짝 쉬어가고 있는 신일전자를 지금 관점에서 매수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가져왔습니다. 네, 진짜 이런 많은 친구들이 혼자 사는 네. 그리고 요즘 1인 가족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창문형 에어컨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럼 신일전자도 뭐 홈쇼핑에서 판매를 하나요? 네, 일단 롯데 홈쇼핑에서 올해부터 공식 런칭을 했다고 하고요. 그랬을 때 다시 한번 또 강하게도 수급이 이어질 것 같고 이미 아까 말씀드렸던 에어 서큘레이터 같은 경우도 3주 만에 또 5만 대 이상의 판매를 됐기 때문에 오히려 여름이 본격화됐을 때 판매 수요는 더욱더 증가할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정말 요즘에 에어 서큘레이터 저도 없으면 거의 네. 못 사는데 신일전자는 목표가를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신일전자 이제 가격 전략을 제가 제시해 드리면요. 현재가 기준에서 오늘 좀 시장 여파로 살짝 쉬어가는 모습을 좀 보였고요. 좀 네. 보합권 내에서 혼조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오히려 조정시 매수의 관점으로 우리가 접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급등이 한번 나온 이후에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 상태인데요. 최근에 이 박스권 라인대 이제 하단 부위에 이제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메리트도 충분히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목표가는요. 바로 전고점 라인대인 2,480원 라인대를 잡아드릴게요. 그런다고 하더라도 한 10% 이상 정도의 수익을 챙길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요. 손절 라인대는 최근에 장대 양봉이 나왔던 저점 라인대인 2,000원 라인대를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름 수혜주는 한 당분간 7월까지도 계속해서 모멘텀이 이어질 수 있을 거라 판단이 돼요. 그래서 중기적으로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2분 아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목표가 2,480원 라인대를 돌파했을 때 2,400원 라인대, 2,500원 라인대를 입저가를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알아본 종목은 여름 수혜주, 그 안에서 신일전자 살펴보셨습니다. 오늘 아무래도 목표가를 터치한 종목이 많아서 전일 종목에 대한 리뷰도 저희가 오늘은 생략을 했거든요. 그동안 달릴까 말까해서 다뤄줬던 종목들 나는 더 궁금하다라는 분들 어떻게 하면 되나요? 네, 제가 매일매일 장마감 방송 4시에 하고 있는데요. 장마감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뭐 그날그날 올라가는 섹터를 추격 매수하지 말고 오히려 미래차에 항상 주목해보자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클럽에서도 오늘 동아기업으로 26% 가까이 이제 급등이 나왔었는데 계속해서 미래차 다음으로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섹터를 오늘 장마감 후에 장마감 방송에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고요. 아침에 시향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샵 2034 김준호로 문자를 보내시면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또 김준호 매니저는요, 무료 방송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내일 찾아뵐게요. 달릴까? 말까?